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100일하네요. 네. 네. 자, 나쁜 녀석들 더 무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나쁜 녀석들 드라마는 다 본 건 아니지만 몇몇 부분은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이에요. 특히 김상중 배우의 뭐였더라? 개 같은 녀석들을 개같이 대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대사도 있잖아요. 미친 개들 뭐 이러면서. 그런 대사들 한때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또 마동석 배우가 이때는 이제 영화를 완전 활발하게 찍기 전이어서 또 마동석 배우의 그 파워, 뭐 액션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근데 이제 원작은 느와르적인 분위기가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작품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드라마 버전의 느낌을 원하셨던 분들은 비추하는 포인트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타이틀은 나쁜 녀석들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CU, 마동석 C 유니버스, 네, 그런 느낌이라서 그것의 확장판? 뭐 그런 거의 이상, 이하도 아닌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게 봤던 영화예요. 네. 저는요, 나쁜 녀석들 드라마판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사랑하는 팬 중에 한 명입니다. 흑화, 전직형사, 오구탁과, 조직폭력배 출신 박웅철, 그리고 사이코패스 이정문, 살인청부업자 정태수 등 듣기만 해도 센 캐릭터들로 뭉쳐진 이 패거리의 기싸움,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연으로도 흥미가 생겼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런 전작을 생각해보면 이번 작품은 오히려 극한 직업에 더 가까운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밝고 액션의 비중이 높아졌고 오락성이 다분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작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실망했던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쁜 녀석들 더 무비 어떤 영화인지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추석 연휴의 시작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이제 쉬시는 분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관객들이 아침부터 꽤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웃음 포인트가 많았던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호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게 되게 웃긴 장면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드라마를 보고 오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마동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그 개그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정말 잘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보는 이제 김하중 씨의 그 연기 같은 것도 이제 약간 익살스러운 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관객분들에게 되게 라이트하게 다가간 게 오히려 이 작품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긍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작품이 뭐 쉽게 망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재미없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관객들 평이 나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라는 느낌으로 되게 안일하게 만들어진 영화라는 느낌이 강해요. 정말로 너무나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본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TV에서 방영했던 드라마를 극장으로 옮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너무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기획들을 해나간다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OSMU가 진짜 안 되는 나라 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만 해도 애니메이션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만화책으로 연재하고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캐릭터 상품들이 꾸준히 팔리면서 영화도 나오고. 네네 그런 경제적인 뭔가 효과 창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되게 전무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TV 인지도만으로 극장에서 성공하기엔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특히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나 그 원작의 스토리를 알아야 된다는 이런 약간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게 좀 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드라마가 있어서 드라마를 다 보고 영화를 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사실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배제를 했어요. 물론 그 드라마를 봐야만 이해되는 포인트들은 있습니다. 왜냐면 등장인물들이 누가 있었고 그렇죠. 뭐 이런 캐릭터들이 어떠한 성향이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드라마를 보는 게 좋죠. 근데 이런 거를
그나마 다행히 초반에 설명을 좀 해줘요. 다만 저는 이게 서술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쁜 녀석들 팀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사건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본 사건의 계기가 되는 것들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나쁜 녀석들 그 팀을 갑자기 중간에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이걸 기본 지식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들을 너무 좀 늦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해놓고 넘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진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영화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설레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드라마가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는 뭐 그쵸. 활로는 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아쉬워요. 더 잘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팬 장사를 확실히 하시거나 아니면은 극장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이 극장판만의 매력을 정말 많이 살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작품은 그 어느 것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구탁을 중심으로 팀업이 강조되었던 이 드라마와 달리 이 영화판은 너무 마동석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동석이 기존에 할 수 있었던 액션, 마동석이 할 수 있는 개그, 그리고 마블리라고 불리는 그 마동석의 귀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동안 그 마동석 팬들에게 나왔고 영화 팬들에게 나왔던 마동석의 이미지 소비, 이게 너무 심해요. 그게 이 작품에서도 너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장판다운 스케일업을 안 할 거면 시나리오라든가 아니면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는데 편집도 CG도 연출도 각본도 사실 이게 영화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아요. 왜 이걸 영화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건 그냥 드라마의 추석 특별편 이렇게 만들어도 될 만한 사이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영화로 제작할 만했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쉬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어쩌면 추석에 되게 선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전편에서 타짜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타짜 같은 경우에는 포커 아니면 도박이라는 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생각 없이 시원한 액션 하나 보려고 한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보기에 뭐 분노의 질주가 있고 이 나쁜 녀석들이 있으면은 기왕이면 어른들을 모시고 분노의 질주보다는 이걸 보러 가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영화고 우리말이고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개그가 많고 재밌다는 입소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흥행에서 오히려 기대치보다는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케이스가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좋은 설레로 남아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만 만들어도 그렇죠. 되겠다. 네. 이게 남아버릴까봐 그게 좀 싫은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좋은 영화들이 나오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 투자는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이런 뭔가 좋은 스토리가 쫙 남아야 되는데 그냥 TV에서 하던 거 조금 해가지고 그냥 올렸더니 되던데? 이러면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저퀄리티 영화가 또 쏟아져 나올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짧게 말해서 되게 아니했던 영화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악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설레를, 좋은 설레를 남겨두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실망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전작에서는 짙은 어둠이 깔린 분위기, 그리고 무거운 범죄자들의 죄목, 치열한 그들 간의 기싸움, 각각의 캐릭터들의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이 미스터리하게 얽히면서 묘한 케미를 이뤄내고 있는데, 이번 영화는 전작의 장점들을 고스란히 무시한 채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제시카, 이 광로준 씨의 등장으로 영화 자체가 밝아졌고요. 박웅철이 전작보다 가벼운 유머를 많이 던지게 되면서 오락성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전작이 오구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놨다면 이번 영화는 박웅철이 중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기부여 자체가 나쁜 녀석들에게는 매우 부족했고, 그리고 그나마 박웅철에게만 동기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크가 말했던 것처럼 정크는 이제 어떤 마동석의 영화적인 소비를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거기에 보태갖고 이 동기부여가
이쪽 박웅철에게만 실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대했던 것과 많이 비껴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오는 실망감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는 영화대로 갈 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레인지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문제는 각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 이 영화는 분위기나 내용으로 보아서 드라마 384 기동대를 닮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를 보는 내내. 아니나 다를까 찾아봤더니 이 각본이 한정훈 작가가 집필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한정훈 작가님은 뱀파이어 검사 시즌 1, 2, 그 다음에 384 기동대, 그 다음에 미싱 9 이렇게 드라마 쪽에서 활약하시는 작가님이세요. 영화는 드라마와 달리 뭔가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영화는 드라마처럼 벨에 꼬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타짜와 비교해보면 타짜는 단순하게 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 빌런을 찾아가려면 계속 돌아가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저 사람을 계속 힌트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드라마 구성하고 되게 닮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했거든요. 내러티브를 좀 간결히 하고 캐릭터 간의 심리 싸움을 좀 더 내실을 좀 더 단단히 다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영화와 드라마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화면에 대한 연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버스 추돌씬 빼고는 사실 인상 깊었던 촬영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화면이 밋밋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루즈해졌고 편집도 타이트하지 못하다 보니까 더더 루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유미영, 그 다음에 정태수, 윤철주의 등장은 뭔가 반가웠고요. 저는 본 사람으로서 나름 박웅철의 코미디는 볼만했으나 이것 말고는 특별히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 보여서 매우 실망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영화로서는 스토리가 전작과는 뭐 그런 게 없는데 코미디를 이해하려면은 전작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윤철주가 특히 아마 그쵸. 그럴 거고, 그리고 저는 보면서 원 드라마도 액션 연출이나 이런 게 그 다른 영화에서 따온 것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이제 만들면서 다른 영화를 티나게 연출을 베껴오면 신시티를 너무 극렬하게 오마주 하셨더라고요. 오마주라고 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돈 쓴 티라고 하신 건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아니, 그러니까 돈을 제가 딴 데다 썼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감옥의 전경을 보여주는 씬이 있었어요. 그 씬에서 파란 그 하늘을 CG로 해놓고요. 밑에 모래바람 보는 거를 CG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걸 왜 CG로 썼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죠. 시작부터 그 신문인가? 뭐 이렇게 뒤집어서 날아갈 때도 네. 너무 그래픽 티가 확실히 났고, 그 자동차 전복 씬에서도 뭐 우리나라의 한계라면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다니는 차가 없었을까? 통제하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길을 통제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른 차가 정말 너무 없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타임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되게 꼬여 있었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너무 베베 꼬였어요. 네, 그리고 액션 장면도 물론 그냥 마동석이니까 하고도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 일당백으로 5명이서 갑자기 이렇게 막 다 쓸어버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판타지의 영역에 들어섰다. 특히 그 도깨비발 네. 그분은 네.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동행을 시켜주지. 갑자기 용병이 와서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혼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그 양을 감당했는데, 그러고서 별다른 대사 없이 자연스럽게 또 떠나버렸잖아요. 캐릭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냥 생각 없이 접근을 했는가. 그러니까 너무 소비성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원작에서 사실 제가 매력을 느꼈던 거는 이 조동혁 씨잖아요. 이 정태수 역할을 맡았던 조동혁 씨와 그다음에 마동석 씨, 이 두 분의 싸우는 스타일이 되게 다르거든요. 네. 한 명은 힘으로 하고 한 명은 좀 스피드 있는 걸로 해서 그 둘이서 날아다닐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이건 액션 영화다, 액션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반했던 거였는데 조동혁 씨가 빠져버리니까 이 마동석 씨가 혼자서 활약하는 영화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채우려고 도깨비발을 불러온 건데 너무 그게 이제 안일했던 느낌도 나고,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그 박해준 씨가 정말 살인을 했냐 안 했냐라는 걸로 이제 또 서브 드라마를 깔고 가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캐릭터들 자체가
그 뭔가 자신의 그 포지션, 역할, 나쁜 녀석들을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원래 그냥 나쁜 녀석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나쁜 애들이 이 나쁜 애들을 때려잡는다라는 것부터 해서 막 김상중이 얘네들 대하는 태도 막 이런 것들이 뭔가 정말 나쁜 냄새가 많이 났던 건데 이미 너무 착해 빠졌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쁜 녀석들이라는 타이틀이 맞나?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김하중 씨 빼면 지금 억울한 녀석들이에요, 그냥. 저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전작을 안 보셨던 분들도 이 나쁜 녀석들이란 타이틀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마동석 씨는 어쩌다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미싱하고. 미싱이나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김상중 씨는 다 해결돼가지고 집에서 이제 있는데 암에 걸린 사람이고, 아니 이게 무슨 나쁜 녀석들인가? 그저 욕하면 나쁜 녀석들인가? 그럼 나도 욕하니까 나쁜 녀석들인가? 어쨌든 그런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쁜 녀석들 더 무비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나쁜 녀석들인데 너무나 순에 빠진 영화 2.0 드립니다. 제가 그걸 썼다가 지웠는데 뭐 그런 건 중요하잖아요. 내가 써서 내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나쁜 녀석들하고 뭔가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어갖고 딱 했는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딱 풀어버렸네요. 네. 순에 빠졌어. 네. 저는 이빨 빠진 호랑이들 2.0 드렸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잘 됐어야 됩니다. 잘 만들었어야 되고요. 정말로 정크가 말했던 거에 정말 극하게 공감을 하는데, 이런 선례를 남기고 성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장사 속이 되게 심해갖고 물론 상업 영화이긴 하지만 그렇게만 자꾸 찍으려고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추석을 지나봐야 알겠네요. 그러니까 그 접근들이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이니까 전에 추석에 타짜가 개봉해서 잘 됐으니까 이번에 타짜라는 그 네임을 이용해서 요만큼이라도 좀 하자.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나쁜 녀석들 드라마가 잘 됐는데 요걸 이용해서 영화에서 요만큼만 좀 벌어보자. 그러니까 요런 그냥 소위 말하는 중박만 노리는 느낌의 그런 영화 제작이 정말 저는 안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 조커 같은 경우에 개봉하는 게 감독이 이 각본과 이런 그 시스템과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제작사를 막 설득해서 DC에서 따로 레이블을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 아예 독립적인 작품을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정말로 막 너무나 하고 싶어서 했던 이야기들이나 아니면은 막 뭔가 엄청난 기획이나 엄청난 시나리오가 나와 버려서 이렇게 제작에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들은 해야 하니까 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드라마든 영화든 안 보게 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짜하고 나쁜 녀석들하고 기획이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석 때 그냥 요만큼만 벌고 빠지자.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닮아 있습니다. 이 두 영화는. 네, 여러분 어쨌든 뭐 추석날 저희 때문에 볼 영화가 없어지지 않았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다면 죄송합니다. IPTV에 엑시트도 풀렸고 스파이더맨 파프로몬도 풀렸고 뭐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가 발전하길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좋은 영화가 나오길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해피 추석. 둘, 셋.